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연역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인 관점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사항이 나타났었냐? 도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지정한 첫 번째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의 잠실동을 묶은 것인데요. 해당 지역은 원래 2021년 6월 2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었다가 1년 더 추가 연장을 해서 2022년 6월 22일자로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실사용 목적인 자만 토지거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지자체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심에다 지정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 및 나대지에다 적용되는 법률을 주택에다 적용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특정 요건을 만족했었을 때에 대한 예외사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사용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 실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수자 관점에서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매수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매도자 관점에서는 실거주자거나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공실로 내보낸 이후로만 처분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매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억울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시적 2주택 같이 세법적으로는 분명 허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게 되면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매도 자체를 못하게 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키면서 다주택자들 보고는 처분하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처분하고 싶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게 되면 처분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종합부동산세만 납부하게 되는 상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을 전용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신도시를 만드는 빈 땅에 투기 세력이 유입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상 빈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심에다가 처음 적용시켰었던 6.17 대책 자체는 문재인 전 정권 때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보수 진영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었습니다. 2021년도 4월 21일 서울시에서는 4개 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는데요. 4.22 대책 때 발표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었습니다.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최초에는 2021년도 4월 26일자로 만료 예정이었었다가 1년 더 추가 연장하면서 2023년 4월 26일자로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4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지정했었던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골적으로 주택 허가구역으로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면면들을 보게 되면 여의도 전체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만 규제를 하고 있고, 압구정이 아니라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 목동이 아닌 목동 신시가지, 성수동 전체가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실리조차도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조차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의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압구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자 반포동 및 서초동의 주택가격이 초강세가 되었는데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상 반포동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지정을 안 하는 것 자체는 고위층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시켜줘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4월 달에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풀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두 사람은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들인데요. 현재까지는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판들을 받았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원현미 소리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긴 했었지만 핵심 사항들을 모조리 비껴나가는 알맹이 없는 정책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원현미 소리까지도 들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2022년 10월 달만 한다 하더라도 보수층에 대한 차기 대권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이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자 원희룡 장관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일 대책 때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규제를 완화했고요. 2023년도 일선 부동산 대책 때는 각종 분양권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환원시키는가 하면 전격적으로 투기거래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 및 용산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광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스탠스가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투기거래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묶여있다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도 유지할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격적으로 다 풀어주다 보니까 다가오는 4월 규제지역도 아닌 성수동,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많고 사실상 재산권 침해만 있다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규제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게 되면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반시장적인, 그리고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위헌성이 상당한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80년대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의 주택 거래 허가 제도가 합헌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헌재의 토지거래 허가제 합헌 판단은 나대지 상태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은 탓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헌법적 타당성이 있었고 토지 공개념이 이 같은 시각에서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제가 합헌이므로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달리 주택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도로 전용하고 있는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하고, 주택거래 규제를 하다 보니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사례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수정당 내에서조차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연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명분과 실리조차도 없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영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